전국 최초로 정원수 유통과 판매를 전담하는 전문 공판장이 전남 순천에 설립됩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는데 시민 주주 모집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 목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로타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검사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훈군이 올 초 발생한 한파로 피해를 입은 유자와 참다래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모두 35억 원 규모로 추석 전까지 2,300여 농가에 지원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지역 봉사와 나눔의 손길이 이어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봉사자들이 명절을 앞두고 재능 기부에 나섰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가정원협회 전국 최초로 정원수 유통과 판매를 전담하는 전문 공판장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바로 순천만 가든마켓인데요. 이곳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원수의 유통과 관리가 이뤄지게 됩니다. 네, 순천만 가든마켓이 다음 달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시민 주주 모집에 나섰습니다. 정원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원 도시 시민들의 투자를 받겠다는 계획인데요.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조경수 생산량의 32.2%를 차지하며 전국 최대 규모의 조경수 생산 도시로 손꼽히는 순천.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을 보유한 순천시가 또 한 번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전국 최초 정원자재 유통 종합전시 판매장 순천만 가든마켓 운영에 도전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정원수 관련 종합 유통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 순천시가 산림청 국비를 지원받아 전국 최초로 순천만 가든마켓을 설립했습니다. 다음 달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시민 주주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정원 산업은 계속 전망이 밝고 제가 또 시골에서 태어났고 나무하고 꽃을 좋아해서 투자하게 됐습니다. 순천만 가든마켓이 발행하는 주식은 한 주에 10,000원. 20만 주 발행을 1차 목표로 세웠습니다. 순천만 가든마켓에서는 정원수뿐만 아니라 정원을 가꾸는 데 필요한 소품까지 판매할 예정입니다. 경매 수수료와 자재 납품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계획. 주주가 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순천시는 관급공사부터 공동주택 대량 수주 마케팅을 통해 순천만 가든마켓의 수익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 2023 박람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원의 도시에 맞게끔 지역 생산 농가나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정원 산업이 우리 순천시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 유통체계가 없어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빈번했던 조경산업. 순천시가 종합적인 유통체계 구축에 나선 가운데 정원도시로서 확실한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지역민들의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LG 헬로비전과 영암군이 힘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활동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정호 기자입니다. 영암의 한 마을.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분주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렵게 지내는 주민을 위해 각종 반찬과 과일 등을 전달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경로당 방문이 제한되고 마을 회관도 가기 어려웠던 어르신은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코로나로 했는데 이렇게 장만해서 갖다 주니까 나 잘 먹고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LG 헬로비전은 영암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영암군은 기부받은 금액으로 지역에서 재배된 농수산물을 구입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마음 나눔 꾸러미에는 달걀과 두부, 김치와 고구마 등 11가지의 농수산품이 들어있습니다. 영암군은 소외계층 100가구를 선정해 추석 전까지 모두 전달할 계획입니다. 예, 이번 LG 헬로비전 호남방송에서 영암군의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서 농산물 꾸러미 세트를 전달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더 발굴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소외계층이 더 소외받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이번 명절에도 가족과 만남이 제한되고 거리 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힘들 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손길이 잇따르길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봉사도 마음 놓고 하기 참 어려운 현실인데요. 이렇다 보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열악한 여건 속에서 지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네,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봉사자들이 명절을 앞두고 재능 기부로 뭉쳤다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50여 가정이 살고 있는 순천의 한 시골 마을. 마을회관 앞에서 방충망을 교체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르신들 집에서 떼온 구멍나고 더러워진 방충망이 봉사자들의 정교한 손길로 깨끗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동 세탁 차량에서는 이불 빨래가 돌아가고 회관 안에서는 주민들에게 나눠줄 간식 포장이 진행됐습니다. 전남 자원봉사센터 재능봉사단의 비대면 맞춤 봉사 현장입니다. 이번 봉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이중고를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봉사자 마음에 드는 봉사가 아니라 수혜자가 마음에 들어야 진정한 봉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맞춤형 봉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부 집에서는 장판과 벽지, LED 전구 교체도 진행됐습니다. 이날 참여한 봉사자들은 모두 20여 명.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들로 직업이나 취미를 살려 재능 기부로 참여했습니다. 특히나 촌에 있는 노인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함부로 거동도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정말 위안이 되고 그다음에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어서 오늘 참석이 됐습니다. 봉사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후원도 이어졌습니다. LG엘로비전에서도 성금을 지원하며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봉사자와 후원자들의 따뜻한 손길과 모처럼 활기를 띈 마을 분위기에 연신 감사했습니다. 봉사단체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그냥 일을 해주셔서 진짜 마음이 엄청 흐뭇하고 감사해요. 방충망 같은 걸 빼서 차로 싣고 가도 못 오고 참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게 돼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22개 시군을 돌아다니며 재능기부 봉사를 이어가고 있는 전남 자원봉사센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지역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최근 전남 목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검사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는 병원에 입원한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으로 옮기기 전에 간이 진단키트로 로타바이러스를 검사한 결과 21명 가운데 15명이 양성으로 나왔지만 정밀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병원에 특정 간이 진단키트에 문제가 있어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진단키트의 상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올 초 발생한 한파로 피해를 입은 유자, 참다래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모두 35억 원으로 추석 전까지 2,300여 농가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올 초 1월 5일부터 엿새 동안 이어진 한파로 고흥에서는 유자 등 23개 품목 794헥타르가 동해를 입었고 그 가운데 90%가 유자나무에서 발생했습니다. 순천 지역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률이 62%를 넘어섰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6일부터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상생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62%인 15만 3천여 명에게 382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 접수는 온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성인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세대원이나 배우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증명 서류를 지참하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여수 돌산읍 군내항 수협 위판장 앞 해상에서 30대 여성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14일 밤 9시 7분 바다에 사람이 빠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결과 30대 여성 A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 CCTV 판정 결과 A씨가 바다로 뛰어드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 서산동 보리마당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목포 보리마당 주민들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 현판식을 갖고 임대주택과 마을 음식점 운영, 수산물 건정 사업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보리언덕과 청년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 집수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광장 오피스텔을 개선해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요재산 임대료를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임대료 감경 대상은 전남에서 관리하는 도요재산 중 경장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기타 목적으로 이용하는 개인 사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입니다. 감경 기간은 오는 12월까지 1년이며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임대료를 소급 적용해서 인하할 계획입니다. 임대료는 최대 80%까지 감경하고 휴업을 하거나 영업장을 폐쇄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전액 감면하거나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해당 부서나 해당 시 군에 하면 됩니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감경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11대 전라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에 여수 출신의 이광일 도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전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고 재선인 이 의원을 교섭단체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신임 원내대표는 앞으로 소속 의원 통합과 의정활동 지원, 상임특별위원과 예결위원, 당연직 운영위원 추천 등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원내대표의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가을철 벌쏘임 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방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에서는 5,663건의 벌쏘임 사고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4%가 추석 명절에 집중됐습니다. 벌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하기 전 땅속에 벌이 있는지 탐색하고 자극적인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가급적 삼가야 합니다. 광양시가 추석 연휴 기간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18일부터 22일까지 마동정수장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상수도 대행업체와 연계해 24시간 상수도 관련 민원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광양 시민은 연휴 동안 상수도 누수나 단수, 계량기 고장 등 관련 불편이 생길 경우 상수도 상황실로 신고하면 됩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가을철 해양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목포해수청은 명절을 맞아 목포와 완도 등 69척의 여객선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여객선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태풍에 대비한 항로 표지 시설과 항만 공사 현장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광양시 대표 농산물 브랜드인 빅그린 광양 매실이 올해에도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와 본조사, 또 브랜드 전문가들의 평가로 최종 선정되는 상인데요. 광양시는 공동 선별시설 등을 확충하고 홈쇼핑과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시의 행정적인 지원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브랜드 빅그린 광양 매실이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에 선정된 건 올해로 7년째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정글로 숨어들었던 사람이 41년 만에 문명사회에 돌아왔다가 8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른 채 아버지와 둘이서만 정글에서 과일과 나무 뿌리를 먹고 사냥으로 건강하게 살았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남성이 정글 밖으로 나와 52세의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주변에서는 사망 원인을 두고 가공식품과 음주와 같은 식생활 변화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이 남성, 정글에서 계속 타잔처럼 지냈다면 더 오래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